오늘 오전 1시 13분 대한민국의 우주가 다시 한번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올라간 누리호 4기가 18분 52초 만에 임무를 완료하며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7번째 국가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누리호 4호기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부탑재 큐브 위성 12기 총 13개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위성들이 모두 계획대로 상공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오전 1시 55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의 신호가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으로 들어오며 위성 상태가 정상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남은 부탑재 위성 12기도 순차적으로 교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새로운 발사치를 여럿 남겼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조립, 발산, 운영 준비까지 총괄한 첫 사례로 한국 우주산업이 국가주도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중심인 뉴스페이스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를 주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기술을 축적해가는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누리기 4호기에 실린 인공위성 등의 총 중량은 3차 때 중량인 500kg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톤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더 무거워진 무게로 3차 발사 목표 궤도보다 더 높이 올린다는 것은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실용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누리호 발사는 한국 최초로 야간 발사였는데요. 발사 시간을 야간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가 수행해야 할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는 오로라, 대기광, 우주자기장, 플라즈마 등 희미한 빛을 관측하는 과학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로라와 대기광은 워낙 희미해 태양광이 강한 시간대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 오로라 관측에 적절한 태양광으로 맞춰야 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위성이 적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승교점 지방시가 낮 12시 40분이어야 오로라 관측에 용이한 태양광에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륙후 위성이 궤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승교점 통과 시간 등을 따져가며 조건에 맞는 시간을 찾아냈는데요. 그 모든 조건을 종합해 나온 때가 바로 한국 시간 기준 27일 오전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번 누리호 4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7번째 국가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민간 기업이 독자적 발사 역량을 확보하면서 향후 상업 발사 서비스와 우주 경제 산업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강대국 때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4차 산업시대 최고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꼽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한국 우주산업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한나라의 눈물 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 불린 지 오래되었지만 솔직히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에 갈 길이 멀었었습니다. 한국은 한층 더 기술 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개발 수년차까지 75톤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조차 하지 못했었죠. 항공우주 분야는 항공부터 에너지, 컴퓨터, 국방,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 개발에 투자해온 기간이 턱없이 짧은 한국이 도전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성공한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우주 로켓의 핵심 엔진 기술은 극비 중의 극비, 절대로 타국에 유출하지 않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며 한국의 항공우주 개발 속도에는 진짜 로켓이 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개발로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위성체 개발체인 나로.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우주 발사체를 독자 개발의 기술과 경험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2단 발사체였던 나로호는 일단은 러시아가 상단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요. 2009년 1차 발사 때는 실패, 2010년 2차 발사 때도 실패, 2013년 3차 발사에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한국에게는 이 성공도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목표처럼 이 경험을 통해 꽤 많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러시아와 협력을 했다 해도 MTCR에 의하면 액체 엔진 기술도 이전이 불가능, 아마 가능했다 해도 엔진 기술은 나라들마다 꽁꽁 숨기는 급이었기 때문에 전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차 발사가 끝난 나로를 대전으로 가져와서 분해해봤더니 어라? 엔진이 있었습니다. 진짜 러시아산 앙가라 엔진이 떡하니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라면 그곳에는 모형 엔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웬일인걸 진짜 엔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간 로켓 시스템 이전 규제로 러시아는 한국에 보낸 1단 지상 검증용 발사체 진짜 엔진 대신 모형 엔진을 넣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우주 로켓 개발 회사인 흐르니체프에서도 분명 모형 엔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분해하기 전까지는 모형 엔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안에 있는 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진짜 엔진이었다고 합니다. 우주 로켓의 핵심 기술이 한국 손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것이었죠. 여기에 한국 전문가들은 이런 추정을 내어놓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디폴트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었다 보니 모형 엔진을 만들지 않고 실제 엔진을 그대로 넣어 보냈다가 다시 수거해오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다 였는데요.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엔진의 모형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이런 귀여운 속임수에 속을 한국 기술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뜯자마자 진짜 엔진인 걸 들키고 만 것이죠. 러시아 측에서는 즉각 엔진을 수거해 가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막아섰습니다. 계약서에는 GTV까지 계약되어 있었으니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측도 계약서 때문에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돈을 좀 아껴보려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러시아. 나라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은데요. 덕분에 첨단 다단연소 사이클 앙가라 엔진이 우리 한국의 손에 넝쿨째 굴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결국 흐르니체프사 사장이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이 엔진이 발견되었을 당시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 4년차였다고 하는데요. 기본 설계조차 하지 못해 난간에 빠져 있었는데 앙가라 로켓이 굴러 들어오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진 기술이라는 큰 발판 하나가 마련되고 그 뒤에는 한국 연구진들과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이 오늘 한국의 손에 첨단 산업의 집약체 항공우주를 넣어주었는데요. 여기까지가 그동안 알려진 한국이 항공우주 산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반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발사체 연구소에서 갑자기 나로우 개발 당시 러시아로부터 받은 모형 로켓 엔진이 실제로 진품이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2022년 6월 누리호 2기 발사 성공 이후 검증할 여유가 생겨 러시아 모형 엔진의 시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진짜 엔진이 아니라 모형이 맞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모형 엔진에서는 한국의 자체 발사체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발사체연구소는 누리호 엔진 개발은 부품 단위 설계와 제작 시험 등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고 모형 엔진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요. 앙가라 엔진이 진짜 엔진이라고 말한 건 나로우 개발 및 발사의 핵심 주역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취임했었던 조광래 전 원장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형이 맞았다면 흐르니체프사의 사장은 왜 해임이 되었던 걸까요? 뭔가 엇갈리는 듯한 두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런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돈이 부족해서 진품을 넣고 가짜라고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러시아가 사실 뒷거래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와서 러시아 엔진이 진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전이 금지된 핵심 기술이라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